안녕하세요. 이시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E7 특정활동 비자 해외 영업직 발급 조건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7, 즉 특정활동 비자는 대한민국 경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비자예요. 특히 해외 영업직은 많은 기업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외국인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단순 영업이 아닌 전문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E7 해외 영업직 비자 발급 조건과 절차, 필요 서류 및 각 서류의 구체적인 작성 예시까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E7 특정 활동 비자라는 게 뭐냐 하면은 E7 대한민국 법무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직업군에 종사할 외국인 전문 인력을 초청하거나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업 비자를 말하는데, 이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비자입니다. 먼저 해외 영업직이라 하면 무역 영업, 해외 마케팅, 해외 비즈니스 개발 등을 의미하며 E7 특정활동 비자의 세부 직업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영업 직무가 E7 비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거나 고객을 응대하는 단순한 판매, 영업 업무는 E7 비자 발급이 불허되게 됩니다. 오직 전문성과 학력이 입증되는 해외 영업에 한정되어 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해외 시장 분석이라든가 마케팅 전략 수립, 그리고 해외 바이어 발굴 및 협상, 계약 관리 등 고도의 전문 지식과 역량을 요구하는 직무를 의미해요. 두 번째로 해외 영업직 발급의 기본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E7 비자, 즉 해외 영업직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초청하는 기업과 초청되는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청 기업 요건으로, 기업은 외국인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과 해외 영업 활동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되는데요. 먼저 사업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 정식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설립된 중소기업 주 글로벌 파트너스가 필리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외 영업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 글로벌 파트너스는 유효한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두 번째로 영업 실적, 즉 수출 실적과 해외 거래 실적을 갖추어야 하는데, 핵심은 외국인 해외 영업직 채용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은 실제 해외 영업 활동 실적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해요. 권장하는 기준으로는 통상적으로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1억 원 이상인 기업의 발급이 용이합니다. 이는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수출 실적이 미미할 경우 왜 외국인 해외 영업 전문가가 필요할까에 설득력이 있는 자료, 예를 들면 구체적인 해외 시장 개척 계획이라든가 해외 바이어와의 교신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국내 수출 중개회사인 주 트레이드 링크가 2024년 한 해 동안 2억 5천만 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했고, 이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수출 실적 증명서로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영업 실적을 입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는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기업의 재무 상태가 건전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부채 비율 등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기업은 비자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예를 들면 주 트레이드 링크의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이 100% 이하로 나타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 규모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권장하는 기준으로서는 통상적으로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의 발급이 용이하며, 이는 외국인 고용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업종이나 기업 특성, 예를 들면 스타트업, IT 기업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주 트레이드 링크는 현재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가 8명이 근무하고 있어 E7 비자 발급을 위한 상시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요건으로 외국인 신청자 본인이 해외 영업 직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먼저 학력, 경력 등을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학력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합니다. 이때 전공은 무역학, 경영학, 국제비즈니스, 마케팅, 업무학 등 해외 영업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전공이어야 해요. 경력과 관련하여 만약 학력의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있다면 E7 비자 신청 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필리핀 국적의 미스터 B는 필리핀 명문대학에서 무역학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있으며 졸업 후 3년 동안 필리핀 현지 무역회사에서 해외 영업 담당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게 되는 경우 학사학위와 직무 관련 경력을 모두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 신청자의 전공과 경력이 채용될 해외 영업 직무와 명확하게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해외 기업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 해외 시장 분석이라든가 계약 협상,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전문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스터 B의 무역학 전공 지식과 3년간의 해외 영업 경력은 주 트레이드 링크가 필요로 하는 동남아 시장 개척 및 바이어 응대 직무와 높은 관련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계약서도 필수적인데요. 한국 기업과의 정식적인 고용계약서가 반드시 체결되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직무 내용이나 근무기간, 급여, 근무시간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절차 및 단계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7 비자 발급 절차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과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에 따라 시작점이 다를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채용 및 고용계약 체결과 관련된 1단계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기업은 해외 영업 전문 인력을 선발하고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준비사항으로서 고용계약서, 즉 국문 또는 영문 병기로 작성되어 있고 직무명, 월급여, 근무시간, 근무기간, 주요 업무 내용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직무명은 E7 비자 직업군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여권 사본, 즉 외국인 근로자의 여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한 여권 사본이 있어야 하고요. 이와 관련된 사례로서는 주 트레이드 링크는 미스터 B 오버시 세일즈 매니저 직책으로 월 300만 원 급여, 주 40시간 근무, 계약기간 1년 등의 조건을 명시한 고용계약서를 전달하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단계로서 사적 발급 인정 신청을 하게 되거나 또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이 경우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겠죠.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는 외국인이 현재 해외에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지에 따라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한국 초청기업이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사적 발급 인정 신청을 하게 되고요. 신청이 승인되면 사적 발급 인증서를 받아서 외국인에게서 전달하고, 외국인은 본국 제외공간, 즉 한국 대사관, 영사관에게서 E7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D2 유학생인 경우 외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체류자급 변경 신청을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사증 발급 절차 없이 한국 내에서 비자 종류를 변경하게 되는 것이고요. 접수처는 기업 소재지 또는 외국인 거주지 관할하는 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그 출장소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수수료는 사증 발급 인정 신청 또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 시 약 13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며 정부 수입인지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스터 B는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 트레이드 링크는 회사 소재지 관할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 미스터 B를 초청하기 위하여 E7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심사 및 보완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출입국 외국인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요건과 직무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요. 체류 작업 적합성을 심사하는 절차는 해외 영업 중의 경우 단순 판매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직무임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된 고용사유서,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게 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되는데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 실적이 부족한 기업에는 해외 바이오와의 계약서 사본이라든가 이메일 교신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서는 주 트레이드 링크의 신청권은 한 달간의 심사 후에 미스터 B의 필리핀 무역 회사 경력이 실제 해외 영업 업무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예를 들면 담당했던 프로젝트 예약이나 실적 증빙을 요청받았고요. 이에 주 트레이드 링크는 미스터 B 이전 회사 상사로부터 받은 추천서와 담당했던 프로젝트 리스트를 제출을 하여서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제4단계로서 사증 발급 인증서 수령 또는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게 되면 심사가 완료되었을 때 이렇게 승인이 되고 결과를 통보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심사는 보통 4주에서 8주, 1,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서류 보완 요청 시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게 되겠죠. 승인을 받게 되면 사증 발급 인증서가 발급이 되고 한국 내 체류자 변경 시에 외국인 등록증에 E7 비자로 변경 스티커 부착 또는 재발급 안내 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서류 제출 후에 2주가 지나 주 트레이드 링크는 미스터 B에 대한 E7 사증 발급 인증서가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해외 공간에서 사증 발급을 하는 거나 해외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5단계로서 사증 발급 인증서를 받은 외국인은 본국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E7 비자를 최종 발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사증 발급 인증서와 여권, 사진, 비자 신청서 등 공간별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미스터 B는 주 트레이드 링크로 받은 사증 발급 인증서를 가지고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E7 비자를 신청하였고 며칠 후 비자가 여권에 부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6단계로 한국 입국 및 외국인 등록과 관련해서 E7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최종적으로 체류지 신고 및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등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때 지문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류지 신고를 하는 것은 외국인 등록을 할 때 거주할 체류지를 신고하게 되는데 추후 체류지가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다시 신고를 해야 돼요. 미스터 B는 E7 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한 다음 2주 이내에 주 트레이드 링크 인사 담당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필요 서류 목록 및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볼게요. 아래 표에 각 단계별 서류와
구체적인 사례, 작성 팁을 정리했는데요.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공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서류는 고용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고용계약서가 필요한데 국문 및 영문 변기가 가능하며 해외 영업과 같은 전문 직무명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근무시간, 급여, 근무기간과 급여, 근무시간, 주요 업무 내용을 상세히 명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 계약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유효하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며 주요 업무는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 바이어 발굴 관리, 수출 계약, 협상 등의 지원 등을 달하는 형태의 그 고용계약서를 표준 고용계약서를 사용해서 해도 되겠죠. 다음으로 통합신청서 하이코르에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 방문시 작성을 하거나 방문시 비치된 양식을 사용해서 모든 칸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면 되는 거고요. 직종 코드를 2723, 즉 해외 영업원 등으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련해서 초청기업의 유효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되고 법인 운감도장이 찍힌 원본 대여접필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등 기부 등본과 관련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법인의 현재 상태, 대표자, 자본금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법인 등 기부 등본을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최근 연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되는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받은 최근 1년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되고요. 수출 실적 또는 해외 거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손익계산서, 매출액 관련 서류 첨부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면 2024년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수출 실적 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 또는 KT네트, 즉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하는 수출 실적 확인서를 의미하고요. 기업의 실제 해외 영업 활동을 증명하는 가장 객관적인 서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기간 내의 수출 실적 확인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위증 사본과 관련해서 졸업증명서와 학위증 사본을 제출하게 되는데 영어 또는 모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해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버첼러 오브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BBA in International Trade 학위증은 한국어로 번역한 공증본을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와 관련해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경력증명서를 의미하며 근무기간, 직책, 주요 해당 담당 업무, 해외 영업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직인 및 담당자 서명이 필수적인 거죠. 영문으로 된 것은 This is a cert by that Mr. B worked at ABC Trading Company Ltd. as an overseas sales execution from January 1st 2022 to December 31st 2024. His primary duties included managing export sales to Southeast Asian markets, negotiating contracts with international clients, and develop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아래 구체적인 서류 예시 항목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될 테니까 그때 참고하세요. 여권 사본, 사진이 있는 면과 서명이 있는 면을 선명하게 복사를 하여서 준비하면 되고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진은 3.5cm, 4.5cm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백색 배경의 여권용 사진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필요성과 외국인 근로자의 전문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로서 고용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왜 외국인 인력이 채용을 하는지, 내국인으로서는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해외 영업 전문가가 해서 기여할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사는 2025년부터 베트남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지 언어, 베트남어 및 문화에 능통하고 해당 지역 무역 실무 경험이 있는 해외 영업 전문가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미스터 C는 베트남어 능력이 우수하여 베트남 현지 무역 회사에서 2년간 근무하며 쌓은 실질적인 해외 영업 경험을 통해 당사의 베트남 시장 개척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구체적인 서류 예시 항목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사항으로서 외국어 능력사항을 증빙하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즉 특히 신규 시장 진출 등 해외 영업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에 첨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서류 예시와 관련해서 위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고용사유서는 기업이 특정 외국인의 전문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이유와 해당 기업 인력이 기업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요한 설득 자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도 이전에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는 신청자의 직무 경험과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면이 되겠죠. 그리고 한국 번역 공증시 위 영문 내용에 대한 한글 번역 부분을 작성하고 번역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 유의 사항과 관련해서 단순 판매는 불허합니다. E7 비자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트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식당 서빙 등 단순 판매라든가 서비스 직무는 E7 해외 영업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시장 분석이라든가 바이어 관리, 복잡한 협상 등 전문적인 업무 내용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전문성 입증, 즉 전공이나 경력을 통한 전문성 입증이 가장 중요해요.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이 지원하는 해외 영업 직무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관련성이 부족하게 되면 비자 발급이 어렵죠. 영세사업자는 보안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규모가 작거나 수출 실적이 미미한 경우 수출입국 외국인청은 해당 기업이 진정으로 해외 전문 인력이 필요한지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체적인 해외 사업 계획서와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 수사본, 해외 시장 조사서, 조사 보고서 등 추가적인 설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대사관은 추가 면접을 실시하였는데요.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한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신청자와 면접을 통해 직무 적합성이라든가 한국에서의 체류 목적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때 요청한 한국어 또는 영어 구상 능력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체류기간 및 갱신과 관련해서 E7 비자의 최초 체류기간은 통상 1년에서 2년으로 부여되며 이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한다면 비자 만료일 전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조건으로는 동일 직무에 근속하는 것과 그리고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과 그리고 세금 및 4대 보험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 갱신 조건입니다. 그리고 요양 및 실무 팁과 관련해서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학력과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사업체 수출 실적도 충분해야 하며 고용사유서 등 전문성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실무 팁과 관련해서 모든 서류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를 사본에는 반드시 회사 직인을 날인해야 하고요. 고용계약서나 사유서에 해외 영어가 명시되어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서류 샘플과 양식 다운로드 링크는 통합신청서와 고용사유서 양식 등은 하이코리아에서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를 하면 되겠고요. 표준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작성 가이드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각종 비자 종류별로
제출 서류와 작성 예시가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세븐 비자 신청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지만 위에 제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특정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거나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시춘 행정사였습니다.